고정희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맞벌이 기혼, 결혼을 이미 한 여성인 구자명 씨의 출근 모습을 관찰하며 그의 일상을 상상하는 형식의 시입니다. 화자는 아침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정신없이 조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간밤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를 짐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이런 경우 흔히 보죠.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트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전체가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끊는다면 한 4개의 센텐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내용의 흐름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여기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나 앞까지를 하나로 본다면 그러나 다음부터를 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단락으로는. 그래서 전체 4개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구자명 씨가 바로 관찰 대상일 거예요. 기혼의 직장 여성이고요. 어찌 본다면요, 직장일과 가사를 같이 겸하고 있는 어떤 현대 여성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7달 된 아기의 엄마예요. 즉 뭐예요? 요약적으로 정보를 소개하고 있네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자, 고달픈 삶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마치 장면 묘사처럼 보죠. 이런 장면 묘사를 통해 극적 어떤 생생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이 경기도 안산인지는 집인가 봐요. 서울 여의도까지, 이거는 뭐예요? 직장이겠죠, 그죠? 그러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면 보통 몇 시간 걸릴까요? 한 3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버스 타고 가면. 어쨌거나 간에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현실감을 부여해주고 있다.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렇죠, 이 서울 여의도 엄청 복잡하죠.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결국은요, 자, 시끄러운 소리에도 깨지 않는 어떤 피곤에 찌들어져서 정신없이 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1행부터 7행까지를 출근 버스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흘러? 결국 뭡니까?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항상 그렇다는 거죠.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이거는 뭐야? 버스 안의 모습이야? 버스 밖의 모습이야? 버스 밖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부처님처럼 졸고 있어요.
부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신경 써, 안 써? 신경 안 써.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진달래꽃이 피고 밤꽃이 피는 것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잠만 잔다. 이것은 결국 그만큼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왜 부처님이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미지가 안 맞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낯설게 하기라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어떤 구자명씨의 삶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자 버스가 있고요. 버스 안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이제는 버스 안에서 이제는 구자명씨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밖에는 뭐가 지나가고 있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휙휙 지나가는 거죠. 하나의 장면과 이 버스 안으로 보이는 창문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치? 어떻게? 자, 여기 창문이 있어. 이렇게 창문이 있고 그 창문 앞에 구자명씨가 이렇게 졸고 있고 꿀떡꿀떡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진행 방향은 이쪽 진행 방향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창문에 이제는 하루는 산이 지나가고 하루는 진달래꽃이 지나가고 하나는 벚꽃이 지나가고 하나는 한 번은 파라솔이 있고 한 번은 뭐 가을이고 이게 휙휙휙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 구자명씨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걸 표현하려면 영화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오버랩 기법을 사용하는 게 딱 좋을 거예요. 한마디로 차창 밖의 안과 밖을 뭘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어떤 반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 10분은 10분 동안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자고 있는 저 10분은 어떤 10분이야? 그랬더니 어젯밤 잠을 자지 못한 시간이야. 아기에게 젖을 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또 뭐야? 또 졸고 있는 시간이야. 어젯밤에 자지 못한 시간, 간밤에 시어머니 약 시중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희생한 시간일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10분이 돼 있지만, 이 10분들이 전부 다 이미지가 달라요. 그죠? 자, 이거는 자식을 위한 현모의 이미지라면, 이건 시어머니를 위한 효부의 이미지이고, 그 다음 이건 남편을 위한 양처의 이미지이다. 결국은 구자명씨가 조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식구들이야. 식구들에게 희생한 거라고 보면 돼요.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래 저 10분은 또 그래 저 10분은 뭐뭐일 거야?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톤이 달라졌죠. 어조가 변했어요. 즉 1행부터 9행까지 내지는 10행까지는 자 어때요? 졸고 있는 구자명씨를 관찰하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줘요. 이 앞에서는. 근데 이거는 그래 뭐뭐일 거야? 이건 어때요? 이거는 화자가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거예요. 즉 1행부터 10행까지는 객관적 거리를 보여주기 형식을 해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화자의 평가, 그 평가는 뭐예요? 동정과 연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행부터 16행까지는요. 구자명씨 일상에 대한 추측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짓꽃의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잠속에서 흔들리는 펜짓꽃이라고 하는데 이 펜짓꽃은 바로 누굽니까? 구자명씨겠죠? 그 구자명씨의 어떤 가련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식탁꽃에 놓인 안개꽃 멍에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구자명씨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안개꽃이에요. 펜짓꽃이에요. 왜 굳이 안개꽃이고 왜 굳이 펜짓꽃인지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안개꽃은 우리가 언제 많이 써요? 안개꽃 자체를 봐요. 꽃다발을 만들 때 배경으로 많이 써요. 배경으로 많이 쓰죠. 장미를 놓고 옆에다가 안개꽃 쫙 이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즉 여성은 늘
보조적인 위치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안개꽃이 다른 꽃들을 빛내기 위한 조연으로 존재하듯 여성 또한 가족들의 안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문제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펜지꽃은 되게 낮아요. 작아요.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꽃은 좀 전에 봤던 어떤 배경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두 꽃의 공통점은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렇듯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시상의 전환이 되겠죠. 부엌문이 여닫히는 구자명 씨의 집이 아니라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 마다예요. 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구자명 씨라는 한 개인의 상황이 아니고 한국 사회 여성의 삶으로 보편성을 띠고 봐야 한다. 그래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받쳐든이라고 얘기해요. 구자명 씨가 받쳐든이 아니라 여자가 받쳐든이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해서 한국 사회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또 하나 이 구절은 받쳐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자가 희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식구들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죽은 것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피곤함이 죽음처럼 구자명 씨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표현도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죽음의 잠을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대요. 자, 누가 한 식구의 안식이 죽은 것처럼 깊이 잠을 자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구자명 씨나 여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의 안식, 즉 뭡니까? 이거는 식구들의 안식이 구자명 씨 내지는 여자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어서 자려고 눕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어떤 절망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뭐하고 있습니까?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행부터 24행까지 한마디로 뭡니까?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행 한 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자, 자유시고 서정신 건 당연하고요. 비판적 의식이 상당히 강하죠? 자,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시상이 전환되면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구자명 씨는 졸기 시작한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구자명이라는 구체적인 개인에서 여자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여성 내지는 한국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 저 10분은 또 저 10분은 그래 저 10분은 버린 시간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소리냐, 고단한 일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겹치면서 뭐합니까, 시상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구자명씨의 가사노동을 상상한 후 결국 구자명씨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음을 토로함으로써 동정과 연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 본다면 구자명씨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시어머니 약시중을 들고 만취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뭐합니까? 한국 사회 여성의 삶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성의 희생으로 가정의 편안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건 거꾸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펜지꽃, 안개꽃에 비유함으로써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 펜지꽃의 아픔, 멍해, 안개꽃의 멍해라고 했어요. 일단 펜지꽃은요, 기본적으로 제비꽃과의 식물이고요. 15cm에서 30cm 정도로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안개꽃은요, 석죽과에 속하는 거 되게 유명하죠, 그죠? 자, 40에서 80cm 커요. 하지만 뭡니까? 다른 꽃의 주위를 둘러싸며 배경으로 사용되는 꽃이에요. 즉, 중심에 서 있는 꽃이 아니에요. 화자는 이러한 꽃들의 아픔과 멍해를 통해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구자명씨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정희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